Hello mọi người, cô chào các bạn khỏe không? Em khỏe, cảm ơn cô. còn cô có khỏe không?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Và các bạn ơi, chúng ta đã học cái gì? 우리가 뭘 공부했었죠? đúng rồi, 지난 시간엔 살짝 여러분 꼭 복습을 해달라 라고 제가 얘기했던 네 라는 표현을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네 라는 표현이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뭐 하기 위해서,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동작을 하려고 뭐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며, 얘는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이유, 원인, 목적을 설명할 때 사용된다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 하려고, 뭐 때문에 베트남어 공부해, 이렇게 이유를 물어볼 때 문장 끝에 뭐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đúng rồi mọi người, cô nói là mình phải nói là để làm gì, để làm gì, để làm gì, 요거를 붙이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hỏi mọi người, 여러분들 질문을 할 테니 mọi người trả lời,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ác bạn học tiếng Việt để làm gì? Các bạn học tiếng Việt để làm gì? Tại sao các bạn học tiếng Việt? Tại sao các bạn học tiếng Việt? 맞아요, 여러분. 왜 베트남어 공부해요? 뭐 하려고 베트남어 공부해요? 자, 베트남에 살려고 베트남어 공부해요 라고 하면 em học tiếng Việt để sống ở Việt Nam. Em học tiếng Việt để sống ở Việt Nam. 자, 혹은 나 여행 가려고 해요. 베트남 여행 가려고 해요. 하면 em học tiếng Việt để đi du lịch Việt Nam. Em học tiếng Việt để đi du lịch Việt Nam.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vì, bởi vì, tại vì, vi라는 표현. 때문에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뭐뭐 하려고,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은 절대 한 문장에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런 문장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베트남어를 공부하는 거는 베트남에서 살려고요. 뭐 이런 식의 문장은 안 돼요, 여러분. 항상 왜와 네 뒤에는 뭐만 올 수 있다? 그렇죠. 이유와 목적과 원인만 올 수 있다. 왜와 네 뒤에는 이유, 목적, 원인만 올 수 있고, 따라서 한 문장 안에 같이 쓸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습을 조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 드냐? 내가 고기 잘라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언니가 잘라준대요. 여러분, 자르다가 뭐 있어요? 까뚝까뚝 쓰니까 깍이죠. 깍. 고기는 thịt이에요. 그래서 để chị cắt thịt cho, để chị cắt thịt cho, để chị cắt thịt cho,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어떤 동작을 해줄게, 내가 해줄게 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내 주어 동사 쪄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리고 어떻게도 쓸 수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서 để chị cắt thịt, để chị cắt thịt, 혹은 chị cắt thịt cho, chị cắt thịt cho, 요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너 뭐 하려고 베트남어 책 샀어? 라고 물어봤어요. 자, 뭐 하려고가 뭐라고요? để làm gì, để làm gì, đúng không? để làm gì. 이건 어디다가 그냥 붙이면 된다? 문장 끝에 붙이면 돼요. 그래서 너는 산 거예요. em mua. 여러분, mua. 잘 발음 제대로 하세요. 무엇을? 책을 샀어요. em mua sách tiếng Việt để làm gì? em mua sách tiếng Việt để làm gì? em mua sách tiếng Việt để làm gì?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더니 베트남어 배우려고 샀대요. 자, 내가 샀어요. em mua để 배우다가 뭐예요? học tiếng Việt. em mua để học tiếng Việt. em mua để học tiếng Việt. em mua để học tiếng Việt. 여러분, 항상 내 뒤에는 어때요? để chị, để học, 이런 식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để làm, 다 이렇게 연음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em mua để học tiếng Việt 이 아니라 em mua để học tiếng Việt 이렇게 이어주세요. em mua để học tiếng Việt. em mua để học tiếng Việt 이렇게 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형이 보내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 보내준다라는 게 너 그거 없으니까 내가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뭐 내가 대신 보내주겠다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자, 형이 보내다. anh gửi예요. 내가 보내줄게 라고 하면 어떨까요? để anh gửi cho,
để anh gửi cho, để anh gửi cho. 뭐를 보내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보내줄게. để anh gửi cho, để anh gửi cho. 자, 뭐 어때요 여러분? để anh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좀 끌어야 돼요. để anh gửi cho 아니고 để anh gửi cho, để anh gửi cho, để anh gửi cho 혹은 để anh gửi, để anh gửi, anh gửi cho, anh gửi cho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bài hôm nay 오늘 bài 13 오늘 13강은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오늘은 좀 주제가 뭐냐, 얼른 약 먹는 게 좋겠어, 이렇게 아픈 거와 관련된 그런 표현들을 우리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표현들은 대부분 이런 공부한 표현이라 수월하게 단어가 외워질 거예요. 첫 번째, 오엉은 마시다라는 표현이죠. 도억 우리 배웠어요. 예전에 우리가 약국이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약국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약집이다 라고 해서 냐토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을 먹다는, 약은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안토옥이 아니라 오엉토옥 요렇게 발음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안토옥 된다? không 안 돼요. 오엉토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원. 여러분 얘는 진짜 그냥 한자 음이긴 한데 이런 발음을 일단 잘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뱅비엔 안 돼요. 뱅비엔 안 돼요. 얘는 비고 얘는 V 발음이에요.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뱅비엔 아니고요. bệnh viện 이렇게 비읍과 V 발음을 명확하게 발음하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bệnh viện 이렇게요. 자, bệnh 은 말 그대로 병이란 뜻이에요. 이거 한자 그대로 병원이란 뜻입니다. bệnh viện. 그럼 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có bệnh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표현이에요. 거의 안 되고 여러분 발음 잘하셔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우리 이라는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부르다, 전화를 걸다 혹은 주문하다, 시키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근데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 예를 들어서 저쪽 방에 유리가 있어요. 유리 좀 불러봐, 이렇게 유리를 부르는 건 전화하는 게 아니죠. 유리를 부르다와 유리에게 전화하다, 이건 지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유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리를 부르라는 건지 유리에게 전화하라는 건지 전화하겠다라는 건지 이게 중의적인 표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누구에게 전화하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으실 땐 gọi điện cho 누구누구라고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điện 이 뭐예요? điện thoại. 우리 điện thoại 배웠죠? 전화라는 단어. điện thoại, 전화. 그래서 전화를 걸다. 저 명사는 뭐였죠? 명사에게라는, 명사를 위한이라는 뜻이었으니까 이 명사에게 전화를 걸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에게 전화를 걸면요, 요렇게 세 가지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gọi điện thoại cho Yuri, gọi điện thoại cho Yuri, gọi điện cho Yuri, gọi điện cho Yuri. 더 짧게는 gọi cho Yuri, gọi cho Yuri. 그렇죠. 요렇게 유리에게 걸다, 유리에게 전화 걸다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물론 여러분이 유리 해도 유리에게 전화를 걸다 혹은 유리를 부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의적인 표현은 대화할 때 명확하지 않으면, 이런 중의적인 표현은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표현은 명확하게 누구누구에 전화를 걸다, gọi điện cho 누구누구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표현입니다. bị ốm입니다. 여러분, ốm이라는 표현은요, 마른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몸살이 나거나 아프면 살이 쭉쭉쭉쭉 빠지죠. 말라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미이라는 표현은 뭐냐? 얘는 부정적 수동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가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능동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마시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수동적인 건 뭐예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와서 부딪힌다거나
내가 가만히 있는데 당하는 걸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보통 아플 때 날 때려가지고 아파줘야지 이러지 않아요. 아무도. 그냥 아픈 건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인 걸 당할 때는 메이라는 표현을 원래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몸살나다는 이렇게 말라지고 아파지는 거기 때문에 이 표현 자체는 미옴, 미옴, 미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몸살이 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래서 미옴, 미옴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을 먹다는 맛이 달아서 uống thuốc, 병원은 bệnh viện, 달라요, 여러분. bệnh viện 이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전화를 걸다 gọi điện thoại cho 이고요. 몸살 나면 온몸이 아프니까 미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기침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미허 기침이 난다라고도 우리 표현하죠. 기침이 나는 건 일부러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당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미허 우리가 허허허허 이럴 때랑 이럴 할 때 이 입모양 비슷해요. 허허허허 웃을 때랑 살짝 이렇게 기침할 때 되게 입모양 비슷하죠. 그래서 기침할 때는 이 모양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허 기침하는 건 미허 혹은 그냥 허라고 합니다. 자, 열날 때는 미솥이라고 하는데요. 자, 솥 어때요? 여러분 열이 나면 나의 체온이 이렇게 솟구치는 거예요. 나의 체온이 올라가서 이렇게 솟구치죠. 솟구쳐요. 미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미솥 미옴 했죠. 미솥 미옴 했던 거예요.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자, 얘는 어떻게 발음해야 되냐면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냥이에요. 냥이란 표현은 빠른, 빨리, 서두른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냥, 빨리, 뭐 서두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암냥 어때요? 암냥 그죠? 빨리 먹죠. 리냥 빨리 가고 람냥 빨리 해요. 우리는 냥의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여튼 냥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보면 베트남에서 베트남어를 잘 못해요. 무슨 그냥 단어만 이렇게 막 이렇게 뱉으면서 좀 얘기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자, 근데 그분들이 꼭 아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냥냥냥냥냥냥냥냥냥 이 표현은 그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정말 한국 사람들 보면 에머 냥냥냥냥 이렇게 하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냥냥냥 할 때도 너무 화내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좀 원래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나라는 예쁘다 뭐 빨리 뭐 느리게 이렇게 형용사를 2번 쓰면요 의미가 강조가 돼요. 더 강해지죠. 그 형용사의 느낌이 더 강해져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랩이 예쁜이죠. 랩 근데 랩 이렇게 ngon 이렇게 뭐 냥냥 뭐 이런 거라든가 점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2번 쓰면 예쁜이 아니라 예쁘장해요. 너너 하면 배부른 게 아니라 이제 배부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 포만감이 좀 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원래 형용사를 2번 쓰면 의미가 살짝 감소해지는 게 원래 베트남의 그 어법상 법칙이에요, 여러분. 사실상은 냥냥하면 그건 의미가 더 감소가 되는 건데 왜 베트남 분들이 이해하냐? 그 이유는 딱 여기에서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냥냥을 할 때 여러분 이렇게 하잖아요. 에머이 냥냥냥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몸이 앞으로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가서 냥냥냥냥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거든. 냥냥냥냥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그 느낌, 아우라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 것 뿐이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썸은 이른 일찍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여러분 여름을 영어로 하면 summer죠. 여름은 오케이. summer의 sum이야, sum. 자, 근데 여름엔 어때요, 여러분? 해가 일찍 떠요. 해가 sum 떠요. 여름에는 해가 sum 뜨는 거예요. 여름에는 summer에는 해가 sum 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썸 뜬다 이렇게 보시면서 해가 썸 뜨네, 해가 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른 일찍은 뭐다? 썸,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게요.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bị ho, bị sốt, 그죠? 소스라는 표현과 똑같아요. 그 다음에 nhanh, sớm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세 가지로 공부할 건데 첫 번째 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뭐뭐 해야 해. 야, 너 약 먹어야 돼. 근데 이런 느낌이죠. 뭐뭐 해야 해인데 이게 하는 게 좋겠어. 야, 너 약 먹는 게 좋겠어. 야, 너 병원 빨리 가보는 게 좋겠어. 이렇게 강제성은 없는 거예요. 권유 정도? 이런 느낌일 때.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면 better to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You better to do something.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때 그럴 때는 nen을 쓰는 게 좋아요. 해야 해. 이게 아니라 하는 게 좋다. 이럴 땐 nen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nen이란 표현 어디서 공부했죠? đúng mọi người.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so 영어의 이 접속사를 우리가 사용할 때 뭘 썼죠? nên 똑같은 단어 맞습니다. 하지만 그 nen이 동사 앞에 쓰일 때는 야, 너 빨리 가보는 게 좋겠어. 이런 식으로 권유의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빠 기침 너무 많이 한다. 허니어 과 약 먹는 게 좋겠어 라고 합니다. 자, 약을 먹다는 마시다니까 uống thuốc 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anh nên uống thuốc, anh nên uống thuốc, anh nên uống thuốc, anh nên uống thuốc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발음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nen을 절대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anh nên 아니고 anh nên uống thuốc, anh nên uống thuốc, anh nên uống thuốc 이렇게 발음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 가는 게 좋겠어. 병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병원은 뭐예요? bệnh viện 이에요. bệnh viện. 근데 병원을 가다니까 đi bệnh viện, đến bệnh viện 이렇게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anh nên đi bệnh việ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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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h nên đến bệnh viện, anh nên đến bệnh viện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오빠 내가 보니까 오빠 요즘 체력이 너무 안 좋았어. 운동하는 게 좋겠다 진짜. 자, 운동하다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체육을 연습하다라고 해서 tập thể dục 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여러분이 떡대뚝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얘는 쌍디귿, 얘는 티귿이에요. 티귿. tập thể dục 입니다. tập thể dục anh nên tập thể dục, anh nên tập thể dục, anh nên tập thể dục, anh nên tập thể dục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다 이 정도의 권유, 가벼운 권유 정도까지 강제성이 없는 건 nen을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cần 이라는 표현입니다. cần 우리 공부했어요. 언제 공부했어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여러분이 호텔 뭐 거기는 리셉션 직원 혹은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갔다거나 뭐 판매소나 뭐 이런 곳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 때 베트남에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보다 어떻게 표현하죠? Anh cần gì ạ? chị cần gì ạ? em cần gì? 와 같이 뭘 필요로 해? 너는 뭘 필요로 해?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했죠.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표현이 뭐다? cần 이라는 단어인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cần 동사 하면 뭐예요? 이 동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한국어로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은 나 책을 살 필요가 있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죠. 나 책 사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나 책을 살 필요가 있어. 이 표현을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건을 언제 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거 건을 쓰는 게 더 괜찮을 것 같은데 건을 안 쓰시는 경우가 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이런 경우에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건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해야 되는 게 must가 아니에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 봤더니 아무래도 책을 사는 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야 돼. 그럴 때는 건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의무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건을 쓰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걔를 만날 필요가 있어요. 영어로 치면 사실 need to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need to예요. should는 조금 더 표현이 강해지죠. need to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은데요. 나 걔 만나야 돼. 내가 보니까 내가 걔랑 만나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나 걔 만나야 돼. 이런 느낌일 때는 건을 쓰는 게 더 좋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chị cần 만나야 돼요. gặp nó. chị cần gặp nó. chị cần gặp nó. chị cần gặp nó.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연습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야, 나 아직 누나 너무 잘해. 누나 너무 잘해요. 아니야, 나 더 연습해야 돼.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야, 난 좀 부족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연습하다가 뭐였어요? tập 였죠. 그러니까 tập thêm 인 거예요. chị cần tập thêm. chị cần tập thêm. chị thấy, 내가 느끼기에 chị cần tập thêm. chị cần tập thêm 이렇게 됩니다. tập 쌍디귿 thêm 이에요. 끌어야 돼요. chị cần tập thêm. 이 숫자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부서에 사람이 몇 명인데 더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자, 라고 하면 자, 사다는 mua, 더 사다는 mua thêm 이라고 해서 chị cần mua thêm, chị cần mua thêm, chị cần mua thêm 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요하다, need to가 뭐라고요? cần. 그러니까 완벽히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걸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 cầ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hould, must, have to 이 정도의 느낌일 때는 뭘 쓰냐? fai라고 써요. fai. 혹은 cần fai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파이 아니고요. fai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 fai라는 표현 어디서 공부했죠? fai라는 표현은 right 생각하면서 right, 그래서 옳다 맞다, phải không, 옳다 맞다, 혹은 오른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우리가 fai라는 표현을 사용했었죠. 자, 근데 얘는 뭐야? have to처럼 뭘 해야 한다. 자, 요거는 강제성이 확실히 부여가 된 아이예요. 어떤 의무든, 그러니까 난 집에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집에 이유가 있었겠죠. 이렇게 어떤 의무와 책임과 뭐 때문에라도 강제성이 들어가서 해야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걸 cần fai라고 하거나 그냥 파이 아니고 제발 파이 하지 마세요. fai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나 일찍 집에 가야 돼. 다 일찍 집에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 나 요즘 계속 맨날 집에 일찍 안 갔거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집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일찍 가야 되는 거예요. 뭐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한다, 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 가다 tiếng Việt là gì? đi nhà 생각하시면 진짜 저 울어요, 여러분. 집에 가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về nhà 혹은 ve라고 하시면 되겠죠. đi về nhà 라고 해야 돼요. 자, 일찍 가니까 về sớm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em cần phải về sớm, em cần phải về sớm, em phải về sớm, em phải về sớm, em phải về sớm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자, 한국어입니다. 여러분 tập trung, 집중을 잠시 해주세요. 제가 지금 또 한국어 두 문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집에 일찍 가야 돼. 나 집에 빨리 가야 돼. 여러분 어때요? 이 두 문장 어때요? giống nhau, 같아요. 같죠? 일찍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이건 지금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요, 여러분. nhanh 이라는 표현과 sớm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nhanh 은 빠른, 빨리, 뭐 서두른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sớm은 일찍, 이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 빨리 가야 돼. 이 표현은 일찍 가야 된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về nhanh 이라는 표현을 갑자기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마치 nhanh 은 속도예요, 속도. 그래서 이른 시간에 조금 더 일찍 간다라는 느낌보다는 여러분 집에 갈 때 막 미친듯이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서 간다, 뭐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이 빨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빨리 가야 돼, 빨리 뭐뭐 해야 돼, 야 너 빨리 와, 이런 거 있죠. 일찍 오라는 거죠. 그게 일찍이라는 표현이라면 그럴 때는 nhanh 을 쓰는 게 아니라 sớm을 써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sớm, sớm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일찍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Em phải về sớm입니다. Em phải về sớm. Em cần phải về sớm이에요. 자, 두 번째는 저 부모님한테 전화 드려야 돼요. 이거는 must예요. 이거 의무예요. 부모님한테 항상 전화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게 의무인 거예요. 그럼 em phải 전화 걸어요. gọi điện cho. gọi cho도 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gọi điện cho A. A에게 전화 걸다. gọi điện cho bố mẹ. gọi điện cho bố mẹ. Em phải gọi điện cho bố mẹ. Em phải gọi điện cho bố mẹ. Em phải gọi điện cho bố mẹ. 이렇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저 가르치러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선생님이면 당연히 가르치러 가는 건 의미고 당연한 거죠. 책임이고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em phải 어떻게 가르치다가 뭐였죠? 저는 dậy 아침에 일어나면 dạy 하러 간다고 했죠? Em phải đi dạy. Em phải đi dạy. Em cần phải đi dạy. Em cần phải đi dạy. Em phải đi dạy.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면요. 이 는 그 다음에 cần 그 다음에 이제 영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딱 요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아요. better to 그 다음에 better to가 should구나. 죄송해요. 아까 제가 말 잘못했네요. better to나 should는 는, cần 이라는 표현은 need to, 그 다음에 cần fly는 have to, must to 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는은 그냥 강제성이 없어요. 너 그거 하는 게 좋겠어 와 같이 권유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cần 의무는 아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할 필요가 있을 때 cần 쓰는 겁니다. 근데 해야 된다 있죠. 해야 한다, 해야 된다는 cần fly나 fly를 사용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강제성이 더 강하게 부여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료이자 동생인 하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그냥 나 몰라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나 몰라라 아니고 우리가 뭘 말을 해야죠. 오늘따라 좀 안색이 많이 안 좋아요. 야, 너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아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프다가 뭐였어요? 몸살 난 거. 미옴이었죠. 미옴. 너 아픈 거지? 아파? 뭐야? Em bị ốm à? Em bị ốm phải không? Em bị ốm phải không? Em bị ốm à? Em bị ốm à? Em bị ốm phải không? Em bị ốm phải không? 이거예요. 어젯밤부터 기침하고 열이 난대요. 자, 나는 뭐예요, 여러분? 하고 기침을 해요. Em ho. 제가 기침을 하고 그리고 뭘 해요? và sốt 열이 나요. 오케이. 언제부터? tối hôm qua. 어젯밤부터. 그래서 em ho và sốt từ tối hôm qua. Em ho và sốt từ tối hôm qua. Em ho và sốt từ tối hôm qua. từ tối hôm qua. 다시 한번 해볼게요. Em bị ốm à? 너 되게 안 좋아 보여. Em bị ốm à? Em bị ốm phải không? À, chị ơi, em ho và sốt từ tối hôm qua. Em ho và sốt từ tối hôm qua.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원 가봤어? 뭐뭐 했어? 여러분 이거 뭐였어요? 뭐뭐 했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볼 때 우리 뭐 써요? đã chưa 이거 쓰죠. 자, 그럼 병원 가다는 đi bệnh viện 이었으니까 em đi bệnh viện chưa? Em đi bệnh viện chưa? Em đi bệnh viện chưa? Em đã đi bệnh viện chưa? đã 생략한 거죠. Em đã đi bệnh viện chưa? Em đi bệnh viện chưa? 했더니 네, 병원 다녀왔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네는 무슨 뜻이에요? 이미 했다란 뜻이죠. already done이에요. 그래서 rồi,겠죠. rồi. 이미 했다. 네, 이미 했어요. Em đi bệnh viện rồi 혹은 em đã đi bệnh viện rồi 와 같이 이미 다녀왔어요. 이미 병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rồi. Em đi bệnh viện rồi. rồi. Em đi bệnh viện rồi. rồi. Em đi bệnh viện rồi.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병원 가봤어? Em đi bệnh viện chưa? Em đi bệnh viện chưa? rồi. Em đi bệnh viện rồi. rồi. Em đi bệnh viện rồi.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럼 약은 있는 거지? 병원 다녀왔으니까 약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뭐였어요? 그래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되나? 왜였습니다.
너는 갖고 있어요. 너는 약이 있어요. 너는 있다. 너가 있어요. 무엇이? 약이. Em có thuốc. Thế em có thuốc phải không? Thế em có thuốc phải không? Thế em có thuốc phải không?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그럼 약 있는 거지? 야, 너 약 먹는 게 좋겠다. 좀 빨리 건강해지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너 뭐 하는 게 좋겠어? 이게 일단 핵심이에요. uống thuốc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Em nên uống thuốc 하래요. 너 약을 먹으래요. 저 형용사 뭐였어요, 여러분? 형용사 해지게. 우리 공부했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동사, 저, 형용사 이렇게 쓰면 뭐였어요? 이 동작을 하라는 거였어요. 요렇게 해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빨리 건강해지래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서둘러서 빨리 건강해지게 약을 먹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이렇게 표현해요. 진짜 이렇게 표현해요. Em nên uống thuốc. 항상 결론부터 먼저 나와야 돼요. Em nên uống thuốc cho nhanh khỏ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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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명히 아픈 사람은 주위에 계속 존재해요. 여러분 남을 나라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약 있는 거 맞지? Thế em có thuốc phải không? Thế em có thuốc? Có thuốc phải không? Em nên uống thuốc cho nhanh khỏe. Em nên uống thuốc cho nhanh khỏe. Em nên uống thuốc cho nhanh khỏe.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너 아픈 거지? Em bị ốm à? Em bị ốm à? Em bị ốm à? 너 안색 안 좋다. Em bị ốm phải không? 저 어제 밤부터 열이랑 막 기침해요. 저는 기침하고 열이 나는 거예요. 일단 핵심부터. Em ho và sốt từ tối hôm qua. Em ho và sốt từ tối hôm qua. Em ho và sốt từ tối hôm qua. 그랬더니 병원 가봤어? 뭐뭐 chưa? 이죠? Em đi bệnh viện chưa? Em đi bệnh viện chưa? Em đi bệnh viện chưa? 이미 가봤어요. rồi. Em đi bệnh viện rồi. rồi. Em đi bệnh viện rồi. rồi. Em đi bệnh viện rồi. 그러면 약 있는 거 맞지? thế 너가 있어요 약이. Em có thuốc phải không? thế em có thuốc phải không? thế em có thuốc phải không? 너 빨리 건강해지게 약 먹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너는 약을 먹는 게 좋겠어요. 핵심이에요. Em nên uống thuốc. 뭐 해지게? cho nhanh khỏe. Em nên uống thuốc cho nhanh khỏe. Em nên uống thuốc cho nhanh khỏe. Em nên uống thuốc cho nhanh khỏe. cho nhanh khỏe.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기억하시고요. 오늘 회화문은, 오늘 표현들은 좀 어렵지 않지만 회화문은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맨날 쓰던 표현만 쓰면요. 표현이 절대 넓어질 수 없고요. 절대로 실력이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아플 때 나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런 표현 당연히 쓰죠. 그러니까 오늘의 회화문을 꼭 좀 연습해줬으면 좋겠다가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베트남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지는 맨날 맵고 짜게 먹어요. 그래서 조금 싱겁게 먹으면 좋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제가 민지야, 너는 조금 싱겁게 먹는 게 좋겠어. 너 너무 짜게 먹어.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자, 민지야 하면 민지 ơi 얘기했죠. 뭐뭐 하는 게 좋겠대요. Cậu nên ăn 먹는 게 좋겠죠. nhạt 싱겁게 một chút 조금. Cậu nên ăn nhạt một chút. Cậu nên ăn nhạt 그죠? nhạt một chút. 민지 ơi, cậu nên ăn nhạt một chút. 너 ăn mặn 짜게 먹어요. 너무 짜게 먹어. Cậu ăn mặn quá. Cậu ăn mặn quá. Cậu ăn mặn quá. 이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민지 ơi, cậu nên ăn nhạt một chút. Cậu ăn mặn quá. 민지 ơi, cậu nên ăn nhạt một chút. Cậu ăn mặn quá.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짜 뭐 저희 엄마가 혹시나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엄마한테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엄마가 운동을 안 좋아하는 건 너무나 이해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여러분 운동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좋다는 걸 모두 다 알지만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하냐? 여러분 아프면 해요. 꼭 아프면 해요. 여러분 아플 때는 이미
이미 너무나 늦은 거예요.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뭘 써야 될까요? faib니다. 그래서 mẹ ơi, mẹ phải tập thể dục. Mẹ ơi, mẹ phải tập thể dục. Mẹ ơi, mẹ phải tập thể dục. 엄마, mẹ ơi, mẹ phải tập thể dục.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동사를 배웠지만 사실 우리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 잔돈이 필요해. 나 무슨 물이 필요해와 같이 어떤 명사, 사물을 필요로 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똑같이 cần 명사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nh cần tiền lẻ, anh cần tiền lẻ 이렇게요. tiền lẻ 라는 표현은 잔돈이죠. 잔돈이 필요해요. 이 표현은 제가 언제 쓰냐면 저는 환전할 때 항상 써요. 왜냐면 환전할 때 보통 이제 큰 돈을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렇게 anh ơi, em cần tiền lẻ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잔돈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시면 아저씨가 알아서 이게 좀 잔돈을 같이 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anh cần tiền lẻ, anh cần tiền lẻ 이 표현은 환전할 때 진짜 많이 쓰인다. 자, anh cần soda. 이거 soda가 뭐였어요 여러분? 얼음통이었죠. 그러니까 통에다가 얼음 이렇게 여러분 얼음이 필요해서 먹어야 돼서 위스키 같은 거 먹을 때 그럴 때는 anh cần soda, chị cần soda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 가게 등에서요 직원분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네 고객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anh cần gì ạ? chị cần gì ạ? 라고 해요. 근데 식당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주로 dùng gì ạ?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써요. zoom이 이용하다, 사용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드시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주문할 때 뭐 드시겠어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anh dùng gì ạ? chị dùng gì ạ? 뭘 드시겠어요? 라는 표현이 베트남에서 뭘 주문하시겠어요? 라는 표현으로 사용된다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 빨리빨리 너무 좋아해요. 서둘러 빨리빨리. 이거 할 때 냥냥냥냥냥냥냥 하지 마시고요. nhanh lên, mau lên, lẹ lên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영어로 우리가 서둘러 빨리라는 표현, hurry up이라는 표현을 영어를 잘 몰라도 hurry up은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쵸 여러분? hang on, hurry up 뭐 이런 표현은 우리가 모두 다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up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up 뭐예요? 올라가다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learn이라는 표현 자체가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속도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는요 nhanh lên 이란 표현이 빨리빨리예요. nhanh lên, nhanh lên 이렇게 가셔야지 냥냥냥냥이 아니에요. nhanh lên, nhanh lên, nhanh lên 이렇게 쓰거나 mau라는 표현이나 lẹ는 서두르다 라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mau lên, mau lên 이렇게 서둘러도 되고요. lẹ lên, lẹ lên 이건 특히나 남부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lẹ lên 이거는 서둘러. 그래서 빨리빨리 냥냥냥냥냥냥 하지 마시고 nhanh lên, mau lên, lẹ lên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Ok, bây giờ chúng ta sẽ làm đúng hay sai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thứ nhất 첫 번째. cần nên phải 동사는 모두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당 순서대로 강제성 부여가 강해진다. đúng hay sai? 아니죠 여러분. nen이 가장 강제성이 없죠. 그냥 하는 게 좋겠어. 야 너 그거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그냥 권유 정도의 느낌이다. cần 필요성이 있다. fai는 해야 한다. 자, nen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와 같이 접속사가 된다. đúng hay sai? đúng 맞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자,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해요? 라고도 쓰지만 어떻게 먹어야 돼? 일찍 가야 돼. 나 일찍 가는 게 좋겠어. 나 일찍 갈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 뭐뭐 하는 게 좋겠다, 해야 한다,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을 때는 cần 이나 fai를 사용해야 한다. đúng hay sai? 써야 돼요. 여러분 써야 됩니다. 나 일찍 가야 돼. 야, 넌 좀 일찍 갈 필요가 있겠더라. 뭐 이런 거 있죠. 야, 너 맨날 늦게 가잖아. 너 맨날 일찍 갈 필요가 있어. 안 그러면 너 진짜 와이프한테 혼난다.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그럴 때 우리가 꼭 건이랑 파이는 써야 됩니다. 써야지 그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내용은 렌레이라성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thành công 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배웠던 표현들이라서 단지 어느 부분이 여러분들은 조금 힘들었다? 회화문. 근데 회화문은 무조건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인단 말이죠. 꼭꼭 연습해 주시고요. 오늘 표현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딱 5분만 바로 on by five, on by five 공부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